안녕하세요. 저는 KT 클라우드에서 근무하는 김주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세미나나 이런 그 컨퍼런스 같은 데 오면 그 대표님들이 사실은 강의를 잘 안 하세요. 근데 앞서 BI 매트릭스의 그 대표님 강의를 제가 좀 듣고 좀 놀랐습니다. 굉장히 열정을 가지신 그 전문가 레벨이 좀 느껴졌고 그래서 오늘 강의가 끝나고 이따 나가다가 주식을 좀 살까 좀 고민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 여기 오신 분들이 앞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또 오후에 계속 들으실 얘기들이 AI, 클라우드, 뭐 빅데이터, 솔루션, 사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실 텐데 미리 이제 오늘 제가 먼저 그 사전에 태핑하는 차원으로 좀 말씀 좀 드릴 거고 그런 거를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해서 자료를 좀 만들었습니다. 이거 좀 봐주실래요? 사실 지금은 그 클라우드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워낙 뭐 얘기 자체가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보통신 시대 네트워크 통신에서 클라우드 IDC 시대로 넘어간다라는 거는 뭐 워낙 잘 아시는 얘기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저도 그 여러 컨퍼런스나 세미나에 가서 발표를 하게 되면 클라우드에 대한 여기 써 있는 이아스, 인프라 에즈 서비스, 플랫폼 에즈 서비스, 사스 이렇게 구분이 있지만 주로 많이 발표했던 게 인프라 에즈 서비스하고 플랫폼 에즈 서비스를 많이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사스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워낙 이제 사스가 그 전 세계적으로도 활성화되는 시점을 가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퍼블릭 쪽에서 클라우드 시장의 추이를 보면 사스가 33%를 차지하면서 한 6천억 달러 정도의 포지션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약 한 3.5조 정도 성장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수로도 보면은 계속 늘어가고 있는 현실을 가지고 있죠. 소프트웨어 시장 자체가 지금 솔루션 에저 서비스로 전환을 지금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글로벌과 국내 시장은 조금 좀 달라요. 글로벌 쪽에서는 이미 설치형 소프트웨어가 사스로 전환되는 게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를 갖고 있는데 그에 반면에 국내 쪽에서는 아직도 설치형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CAGR 자체가 글로벌 쪽에서는 설치형 소프트웨어는 마이너스로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CAGR이 1%로 지금 유지를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글로벌 탑 10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해봤더니 사스 시장에서는 지금 뭐 넘버 원인 셀즈포스는 마케팅 툴이죠. 그다음에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데이터 분석하는 툴, 그다음에 아틀라시안처럼 협업 도구,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사스가 활성화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오시는 몇몇 그 회사분들은 좀 서운하실 수 있겠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스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전환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강자라고 뚜렷이 강자라고 나오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표적으로 설치형 소프트웨어를 하셨던 한컴, 더존, 뭐 안랩 이런 분들도 다 사스로 지금 전환하고 계시고 있고요. 뭐 저희를 비롯해서 KT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NHN 클라우드 이런 데들도 사스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들 많이 보시는 기업들이겠죠. 뭐 잔디 같은 협업 툴을 만드는 회사들 이런 기업들도 사스를 만들어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은 성숙기 단계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성장을 하지를 못하는 이유는 뭘까? 크게 보면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개발사 입장에서의 고민거리, 그 다음에 사스를 도입하는 고객 입장에서의 고민거리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사스 개발사 입장에서는 내가 양질의 제품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어려워요, 아직도.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우리 연구 개발진들이 사스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사스 도입하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또 두렵습니다. 이거 설치형으로 잘 쓰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굳이 사스로 써야 돼?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 여기 오시는 정보화 담당하시는 분들도 현실적으로 많이 부딪히시는 상황들이잖아요. 물론 그렇지만 지금 꽤 많은 기업들이 사스를 또 공공 고객들이 쓰고 계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걸 좀 하나하나 좀 알아보면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들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클라우드 개발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얘기를 하지 않고는 개발이 안 되거든요. 컨테이너, MSA 어렵죠?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사스를 개발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지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정 빌링 등의 사스에 대한 플랫폼 구축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좀 고민거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큰 장벽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내가 설치형 소프트웨어를 잘 팔고 있는데 사스로 만들면 이게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데스밸리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한 4, 5년 전에 실제로 제가 국내 굉장히 유명하신 소프트웨어 기업 하시는 분한테 대표님한테 이젠 사스로 좀 가셔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제 하셨던 말씀이 내가 지금 공공기관하고 구민권에서 굉장히 잘 팔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사스를 해야 돼? 그럼 병행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그분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은 그때 빨리 갔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스를 개발하신 회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대표님들의 결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감히 그렇게 좀 단언을 좀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도입하는 고객들에 대한 고민이에요. 선택지가 사실 부족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스가 활성화가 안 돼 있으니까 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그다음에 금융권들이 제일 많이 요구하시는 게 설치형 제품을 잘 쓰고 계시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을 요구를 해요. 그런 것들이 될까 사스에서 그런 고민거리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보안적으로 안전할까 그런 상황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야별로 레퍼런스가 없다 보니까 불안해요. 그렇다고 스타트업을 쓰자니 이것도 불안한 게 이 회사가 만약에 공급하다가 무너져 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것도 하나의 고민거리가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원 정책 지속 확대를 통해 가지고 국내 사스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양질의 사스 개발 지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고객들이 쓸 수 있게끔 사스 도입 전환 지원에 해당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아까 과기정통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과기정통부 행안부 중심으로 지원 정책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 혜택을 많이 받고 계시고 기업들도 받고 계시지만 또 공공기관에서는 그 지원 정책에 의해서 도입들도 하고 계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계시고요. 정부 사업 활성화 면에서는 니아 나이파를 통해 가지고 사스 개발 육성 지원 사업들이 지금 활발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지원 지능 실행 정책 계획도 수립해서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법 제도 개편에 해당되는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정부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스가 활성화가 좀 빨리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저는 KT 클라우드의 직원으로서 와 있다 보니 잠깐 이제 KT 클라우드 얘기를 잠깐 말씀 좀 드리고 저희가 사스 지원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KT 클라우드의 직원으로 지금 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KT에 입사를 했고요. KT 클라우드라는 회사는 22년 4월 달에 독립법인으로 분사를 해가지고 클라우드 IDC 네트워크만을 하는 회사로 독립법인으로 분사를 했습니다. KT에 있을 때 2001년도에 IDC를 구축을 진행을 했었고 전국적으로 지금 한 7개 IDC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는 2011년도에 국내 최초로 천안 CDC를 만들면서 스타트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년 4월에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통신사 입장으로 이제 출발을 하다 보니 데이터 센터가 많이 있어요. 어느 사업자보다. 그다음에 그 데이터 센터를 묶어주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지금은 클라우드만 쓰시는 회사는 또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IDC와 클라우드를 하이브리드로 묶어서 쓰는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KT 클라우드에 의뢰를 해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굉장히 강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좀 재밌는 그림이 있는데 애저, 구글, AWS 뭐 등등등등 글로벌 굉장히 강력한 사업자들 그림을 왜 놨냐면 저는 KT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를 담당을 하는 파트에 있고요.
IDC를 또 담당하는 파트가 별도 본부가 있어요. 근데 그 IDC에서 입장에서는 저런 글로벌 사업자들이 고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KT 클라우드는 IDC하고 경쟁 관계에 또 있는 그런 내부의 경쟁을 같이 끌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이다 보니 인프라 애저 서비스, 그다음에 플랫폼 애저 서비스, 다양한 사스들, 그리고 마켓플레이스 이런 것들을 상품으로 포지셔닝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입장으로 밀고 있는 4가지 서비스입니다. 업무 협업 도구인 비즈웍스 프로, 그리고 그룹웨어인 비즈오피스, 화상회의인 비즈미트, 그리고 문서 중앙화 CQ 드라이브, 이거를 각 회사들과 협업을 해서 만든 제품들이고요. 이 4가지 제품들은 다 CSAP 인증을 획득을 해서 공공기관에 지금 현재 활발히 납품을 좀 해오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그 KT 클라우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클라우드를 한 지가 지금 한 15년째 되고 있는데 사실은 한 4, 5년 전부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인프라 애저 서비스나 플랫폼 애저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래도 다른 회사만큼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자신감도 생겼고 또 뭐 대등하게 좀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밀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랑 경쟁을 하고 있는, 물론 AWS, MS, 구글하고 경쟁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이버 클라우드, NHN 클라우드, 그들은 인터넷 기업 출신이에요. 소프트웨어를 전통적으로 많이 개발을 했던 기업들이다 보니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관련된 사스에 해당되는 것들은 저희들보다 활발히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좋은 제품을 또 끄집어내더라고요. 그래서 4, 5년 전부터 계속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제품들을 만들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고요. 그래서 아까 뭐 4가지 서비스를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은 꽤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랑 같이 하실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저희가 발굴한다 그러면 이런 고민을 좀 해봤어요. 기획 단계에 있을 때도 같이 우리가 투입을 해서 요금 설계나 그들이 어려워하는 시장 분석, 고객 정의도 같이 할 필요가 좀 있겠다. 그리고 개발 구축을 할 때도 아무래도 이제 클라우드에 돌아가다 보니 뭐 MSI 아키텍처나 그다음에 구조적인 다양한 관리형 서비스, 그다음 클라우드의 교육, 기술 지원 이런 것들도 해줘야지만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그분들이 제일 많이 기대하실 것 같은데 홍보나 마케팅 관련된 사항들을 같이 해줘야지만 성장을 할 수 있어서 선순환에 대한 부분, 확장과 개선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벌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몇 년 전부터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게 실제로 진행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 관점에서의 제공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 컨설팅 기술 지원에서 제공해주는 부분들, 마케팅, 교육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지원을 해드리면서 오늘은 그 중에서 어려워하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 환경, 그리고 다양한 보안 솔루션, 그다음에 AI 인프라의 개발 환경들을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많이 활성화되고 단어들이 많이 나오면서 지금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기본 요소 6가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런 것들을 각각 상품 개의별로 저희가 지금 포지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독려시켜드리고 저희가 기술 지원해드리면서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죠. 보안 솔루션에 해당되는 것들을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될지, 사스에서 어떻게 도입을 하면 될지, 그런 부분들은 DB 보안이나 뭐 보시는 것처럼 백신 웹셀, 그다음 고가용성 이런 것들을 마켓플레이스 상품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까 뭐 계속 나왔던 이야기이긴 한데 그 AI에 대한 부분들을 다 고민을 좀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만드시는 기업분들 뿐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공공정보화 담당하시는 분들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섞어서 좀 만들었습니다. 계속 나왔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집어넣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걸 학습이라고 하죠. 트레이닝. 그러면 챗GPT가 3.5 그 발표를 하고 4.0 발표를 했을 때 가장 화두가 된 게 뭐였냐면 그거를 만들어내는데 내가 돈을 얼마를 지불했을까가 굉장히 화두였었어요. 1,000억이 넘게 듭니다.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뭔가의 아웃풋을 만들어내려면 트레이닝 시키는 것만.
근데 그게 서비스가 성공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쓰시잖아요, ChatGPT. 쓰시면 그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서 서비스를 이용을 받습니다. 그거를 추론이라 그래요. 인퍼런싱.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데이터를 뭔가를 학습시켜서 파인 튜닝하고 뭔가 만들어내는 학습과 실제 인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추론에 해당되는 것들을 제공을 하려면 추론의 인프라를 써가지고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뭐 솔루션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에서 뭔가 AI를 적용을 해도 마찬가지지만 비싸요. 굉장히 비싸고, 그 다음에 돈이 있다고 또 될 일도 아닙니다. 지금 H100 최신 제품 엔비디아 H100 딜리버리 받으려고 그러면 8개월에서 10개월 넘게 걸려요. 저희도 작년 말에 주문했던 게 지난달에 들어와가지고 입고해가지고 겨우 설치를 했고요. 지금 60장 더 산 거는 지금 날라오고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신 분들이 쓰시려고 그러면 CSP사에서 제공을 해주는 상품군들을 써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고가인 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 KT 클라우드에서는 해당되는 인프라를 엔비디아 제품과 넌 엔비디아 제품 두 가지를 다 구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제품군으로 포지셔닝된 AI 트레인 상품을 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넌 엔비디아 제품은 핵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AMD MI250 제품군으로 포지셔닝해서 좀 더 저렴하게 빅데이터를 돌릴 수 있게끔 하는 학습 플랫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추론 관점에서는 엔비디아 제품을 통해 가지고 AI 서브를 만들고, 넌 엔비디아 제품은 NPU인데 이거는 작년도부터 과기정통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K-클라우드 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하면서 리벨리온 NPU를 통해서 서빙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 제품의 AI 트레인 상품에 대한 특성을 좀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그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상품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뭔가 GPU를 쓰려고 하면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돼요. 버추얼 머신이라 그러죠. 만들면 그때부터 과금이 돼요. 나는 GPU를 쓰지도 않는데 GPU를 갖다 붙이는 그 순간, 크리에이트를 하는 순간부터 과금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학습에 뭔가 데이터를 올리고 하는 과정에서도 GPU를 안 쓰는데도 돈을 내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깬 상품입니다. 저희는 실제로 GPU가 동작할 때만, 동적 할당을 통해 가지고 동작시킬 때만 과금을 해주는 상품군으로 포지셔닝 했고요. 두 번째 특성이 뭐냐면, 이 좀 어려운 얘기지만 노드들 간에 인피니 밴드를 묶어 가지고요, 고성능으로 다 묶을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만약에 필요하시다 그러면 몇백 장에 해당되는 GPU를 한꺼번에 붙여가지고 고성능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든 게 가장 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해당되는 제품에는 최신 GPU는 H100, 그다음에 A100, V100 세 가지 형상으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비교를 좀 해봤는데 지금 국내에는 H100의 트레이닝 상품이 없습니다. 어느 사업자도, 글로벌 사업자도 없고요. AWS에 보니까 동부레전에 그 H100 제품이 있더라고요. 거기랑 비교해 보니까 동적 할당을 통해 가지고 비교를 하면 약 한 70% 정도가 좀 싼 거는 제가 내부적으로 확인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추론입니다. 엔비디아 제품의 A100을 가지고 추론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성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제로 이제 내가 서비스 쓰려고 그러면 뭔가를 연결을 시켜서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응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을 벌이는데, A100 한 장을 가지고 뭐 쓸 수 있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스몰 셋을 만들었을 때는 굳이 내가 이거를 한 장을 써야 돼?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한 장에서 좀 넘어서는 성능이 필요해서 보니까는 한 1.2장 정도 필요해요. 그러면 이걸 두 장을 쓰는 게 아니고 1.2장을 쓰면 안 될까? 라고 해서 만든 제품이어서 슬라이싱을 시켰습니다. GPU를. 지금은 20%씩 잘라가지고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이런 형태로 만들어놔서 실 고객은 지금 저희한테 들어있는 고객이 1.2장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가격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산 NPU 서비스인 서비 NPU는 지금 몇 가지 실증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력 면에서는 굉장히 파워풀하게 세이브를 시켜주는 상품이기도 하고, 아직은 이제 규모 경제가 안 되다 보니까 가격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다운은 안 돼 있지만 대표 레퍼런스를 좀 만들어 가면서 정부랑 같이 가성비 있는 추론 상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MI250의 그 AMD 제품군을 통해서는 지금까지는 이 제품을 가지고 학습 트레이닝과 추론 상품을 같이 저희가 판매를 해왔었는데 제 포지셔닝을 좀 리포지셔닝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간에 했던 것보다는 학습에 좀 치중을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뭐 말하는 오픈 LLM 6종 정도, 뭐 라마 2, 그다음에 GPT, T5, 미스트랄 이런 형상에 해당되는 것만 돌릴 수 있게끔 대규모로 돌릴 수 있게끔 하는 모델로서 포지셔닝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멀티모달 입장에서 디퓨전이나 뭐 몇 가지 모델들, 네 가지 모델들을 받아가지고 돌리는 걸 하고 있는데 이 제품도 아까 말씀드렸던 고성능 컴퓨팅 입장에서 멀티 클러스터링이 가능하고 대규모 클러스터링 가능하고 동작 할당이 있는 제품군으로 포지셔닝 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 이런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실 일이 있으면 테스트만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쉽게 좀 쓸 수 있도록 하는 MLOps, AI 옵스 상품도 저희가 포지셔닝 차원에서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AI 관련된 상황들은 사실은 저희가 좀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KT 클라우드만으로는 사실은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벨업이나 모레 솔루션, 그다음에 뭐 리벨리온 이런 회사들과 풀스택을 갖춰가면서 협업을 하면서 만들어내고 있는 상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스 관련된 사항으로 몇 가지 지원 정책, 그다음에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저희가 연락을 좀 주시면 파트너들과 협업을 또 강력하게 가져갈 수 있는 모델로서 저희 KT 클라우드는 포지셔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